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최하는 2022년도 하반기 아산이과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중이질환의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과 결과, 앞으로 저희 랩에서 진행할 연구들에 관해서 소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부터 고막 내시경 사진들을 수집하고 고막 사진들을 판독,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각각의 고막 내시경 사진들을 판독해서 라벨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저 혼자서 지금까지 3만 장 가까이 고막 사진을 분류했던 점이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안정화되고 높은 수준의 판독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과학재단의 3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켜서 상용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연구 목표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와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때 우선 내시경을 통해 웨이도와 고막 등을 확인하여 질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미경을 통해 눈으로 보고 일회성 판단을 하였다면, 현재는 영상기술의 발달로 촬영한 사진들을 저장하여 예전 고막 사진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중이병변의 진단을 하고 수술 혹은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병변의 호전 혹은 재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이질환 진단을 위해 고실 내시경을 사용하는 직업군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시절부터 수많은 고막 내시경 검사 결과의 학습을 통해 충분한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련 시절에 많은 경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드물고 특정한 질환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여러 의사들, 각종 요양시설의 간호사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 역시 때로는 고막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 고막 내시경을 통한 중이질환의 진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울거나 보채는 아이의 귓구멍을 보기 위해서 귀지도 피해야 하고 좁은 웨이도를 내시경으로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잠깐 보이는 고막 소견으로 진단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외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중이질환 진단율은 73%였고 아기들만 보는 소아과 의사는 50%, 일반인은 64%로 보고할 정도로 의사들마다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높은 의료 수준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 수준이 낙후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진단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이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었을 때 실제 진료 중인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4,000명 내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구 10만 명을 8명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포도에서 보시듯 미국 역시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동부와 서부에 국한하여 이비인후과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들 숫자도 적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제3세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특히 의료 수준이 낙후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표준화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달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중이병변의 진단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2019년에는 고막의 천공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는데, 이의 정확도는 91%였습니다. 2019년에는 정상, 상고실 함몰, 고막 천공, 웨이도염, 종양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는데 5가지를 판별하는 정확도는 93.7%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상, 만성 화농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는데 3가지를 판별하는 정확도는 94.9%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막 사진이 주어졌을 때 한 개의 진단명이면 충분할까요?
여기 환자의 실제 고막 사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막 사진을 보고 다음 보기 중에 어떤 진단명을 고르시겠습니까? 만성중이염, 상고실 진주종, 고막염? 기존의 알고리즘은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단명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듯이 이 고막은 천공도 있고 상고실 함몰도 있고 고막의 염증 역시 존재하죠.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사람이 내리는 진단과 근접한 방법으로 중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여러 병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고막 내시경 사진들의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질환들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중이질환 진단 연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외래에서 촬영한 고막 사진들 중 수술 후 사진들을 제외하고 판독이 가능한 6,630장의 이미지를 모았습니다. 신뢰성 높은 결과의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 2명의 이과 전문의가 개별적으로 판독을 시행하였으며 2명의 견해가 일치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클래스 중 하나, 그리고 4개의 세컨더리 클래스에서 있고 없음으로 표기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클래스는 서로 공존하지 않는 질환, 예를 들어 삼출성 중이염과 고막의 천공이 있는 만성 중이염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이러한 질환을 의미하고 세컨더리 클래스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병변들, 상고실 함몰, 고막염, 중이진균증, 그리고 중이환기관의 존재 유무를 각각 판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6,630장의 이미지를 분류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6,630장의 이미지를 프라이머리 클래스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none의 의미는 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출성 중이염과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래스 각각의 세컨더리 클래스를 추가하여 병변의 유무를 표기하였습니다. 세컨더리 클래스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병변을 의미합니다. 상고실 함몰, 고막염, 중이진균증, 그리고 중이환기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통해서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각각의 분류에 포함된 이미지는 충분히 많은 숫자도 다소 부족한 숫자도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이미지를 계속 추가하여 연구 중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Efficient Net B4를 커스터마이즈하여 본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딥러닝을 위해서 고막 사진을 형식에 맞게 가공하여 재포맷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분석 중에 다양한 형태로 강조되고 변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의 결과 분석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답 예측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고막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인데 매우 높은 확률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정상인데 인공지능 역시 100% 확률로 정상으로 판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은 고실 경화반을 보여주는데 버전 1.0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이를 세컨더리 클래스에 포함시켜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다소의 에러율이 있었는데 현재 버전 1.5에서는 이를 추가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답 예측의 두 번째 A입니다. 저희는 고막을 대표 진단명으로 분류하여 라벨링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결과물은 저희가 라벨링한 결과와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첫 번째 사진은 회복된 고막 천공으로 라벨링하였는데 인공지능 역시 95%의 확률로 회복된 고막 천공을 그리고 3%의 가능성으로 고실 경화반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상고실 진주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인공지능 역시 상고실 진주종으로 100% 진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답 예측의 예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오답의 정의를 인공지능이 판독을 할 때 애초에 사람이 라벨링한 진단명을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고막염으로 라벨링했지만 인공지능은 57%의 확률로 만성중이염을 40%의 확률로 고막염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만성중이염으로 진단한 인공지능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삼출성 중이염으로 라벨링했는데
인공지능은 귀지로 60% 판독, 삼출성 중이염으로 33%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는 귀지보다는 삼출성 중이염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인 문제는 있어도 완전히 잘못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명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진단명이 두 가지인 경우에 서로 간의 중요도에 대한 정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확률이 높은 진단명을 우선 선택해야 하듯이 앞으로 연구에서는 진단명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넣어서 확률을 정할 수 있는지 역시 생각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분석 연구들은 중이 질환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해진 진단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각각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는 일명 세퍼레이트 모델로 2개의 카테고리인 경우 2번 연속으로 판단을 하고 5개 카테고리인 경우 5번 판단을 합니다. 진단해야 하는 질환 카테고리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지만 숫자가 늘어날수록 판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저희 랩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이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컴바인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컴바인드 모델은 주어진 질환 카테고리 전체를 놓고 한 번에 판단하는 것으로 카테고리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미지 판단 프로세스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에 모든 카테고리에 감별을 해야 하므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이번 연구에서 이미지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모델을 다 사용해 보았는데 오히려 컴바인드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일치율인 DSC, Dice Similarity Coefficient 값이 프라이머리 클래스가 95.19%, 특히 만성 환원성 중이염의 경우 96.09%로 높았으며 세컨더리 클래스에서는 중이 환기관이 98.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이 진균증이 비교적 낮은 DSC 값을 보여주는데 이후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현재는 90%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프라이머리 클래스와 세컨더리 클래스에서 인공지능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분포를 보여드렸습니다. 컴바인드 모델이 세퍼레이트 모델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유효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진료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한 진단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프라이머리 클래스 3가지, 세컨더리 클래스 4가지, 도합 7가지의 카테고리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시간이 컴바인드 모델이 2.594ms, 세퍼레이트 모델이 12.893ms였습니다. 컴바인드 모델이 세퍼레이트 모델에 비해 높은 진단율을 가지면서도 월등히 빠른 판독 속도를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2022년 10월 플러스1에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랩에서는 버전 1.5 모델을 개발 및 교육 중입니다. 버전 1.5에서는 프라이머리 클래스에서 기존의 정상, 삼출성 중이염, 만성 환원성 주염에 더해서 선천성 진주종을 추가하였고 세컨더리 클래스에서는 상고실 함몰, 고막염, 중이 진균증, 중이 환기관에 더해서 고실경화증, 즉 팀파니스클로로틱 플라크를 추가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알고리즘보다 세 가지, 네 가지 중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 및 딥러닝을 시키는 중입니다. 버전 1.5 역시 충분히 높은 확률로 병변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다음 버전에서는 예를 들어 고막 함몰 등의 질환의 진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로는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진단율 차이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버전 1.0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의사들과 중이진단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혀 새로운 고막 사진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2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두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진들을 100장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외부 대학병원의 5명의 이비인후과 교수, 5명의 4년차 전공의, 그리고 5명의 2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단율을 비교하였습니다. 판독에 허용된 시간은 고막사진 한 장당 최대 30초를 배정하였으며 이 시간 동안 판독을 못한 경우 페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과는 순수 정답률인 F1 값이 인공지능이 훨씬 높았으며 진단의 정확도 역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인공지능이 다른 세 그룹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여기서 F1은 정답들 중에서 정답을 맞출 비율을 의미하고 accuracy는 모든 경우에서 정답을 맞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들을 좀 더 보강해서 다음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미래 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의사는 고막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중이병변을 검사합니다. 이 자료는 즉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되어 익명화 과정을 거치고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근접한 진단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고막 내시경 자료는 상급병원에 의뢰할 경우 혹은 병원들끼리 연구를 하기 위해 익명화된 자료를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나아가 심평원이나 보험회사에 진단명과 함께 전달되어 환자가 적합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집에서 귀가 아파오는 아이의 귀를 엄마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고막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익명화 작업과 근접한 진단명을 환자의 주치의가 있는 병의원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 방문 필요성 및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럴싸한가요? 제가 상상하는 의료 시스템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한 고막과 웨이도 상태를 판별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여러 병변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우수한 판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변 각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세퍼레이트 모델에 비해 질환의 모든 가능성들을 한 번에 판단하는 컴바인드 모델이 판독에 필요한 시간을 2.594ms로 줄여주어 실제 인공지능이 진료에서 실시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을 통한 중이병변의 진단 기술은 향후 실시간으로 중이질환의 진단과 변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욱이 여러 질환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더욱 우수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